연휴 사이에도 반도체 뉴스가 또 몇 개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평택 생산기시죠. 또 P5의 클린룸 구축 시점을 한 6개월 정도 앞당긴다고 하네요. 맞아요.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뭘까요? 이 클린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게, 보통 증설이라는 걸 하면 네. 장비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그 장비를 돌리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제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클린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먼지가 들어와서 그 제품에 앉아버리면 그 제품들은 다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몇 미터 평방 안에 그 먼지 수치가 몇 이하여야 된다라는 그 수치가 있는데, 지금 이 클린룸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증설에 꽤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장비주들 중에 전공 정도 그리고 후공 정도 삼성전자 향 장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좋았는데 반대로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기업들은 조정이 좀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개 톡방에서도 어떤 분이 이수페타시스는 왜 안 올라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반도체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시가총액 대비 현재 보이는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누가 봐도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더 사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 회사가 막 수십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제 막상 투자를 하려면 이 기업이 좋고 나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누가 봐도 아는 기업을 먼저 사겠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소부장주들보다 이쪽이 지금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들은 그 강할 수밖에 없는 것에 플러스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사고 싶은 욕구만 있는 거지.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간 주가를 떠받칠 만한 명분이 약해서, 약하다. 오히려 그 명분들이 강한 쪽들은 지금 계속 상승 탄력 이어지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반도체 소부장주가 하나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들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리노공업이 있고, 하나는 ISC가 있고, 하나는 TSE가 있는데, 네. TSE를 한번 보자. TSE는 이 세 테스트 소켓 기업들 중에 그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에 이제 맞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HBM 위주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보시는 분들은 그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준비를 해온 뉴스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떴어요. 메타와 엔비디아가 다시 만났다. 원래 이제 그 전에 엔비디아가 왜 안 갔냐면, 네. 자꾸 이제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었던 기업들이 탈 엔비디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를 바라보고만 있자니 저들 손에 놀아나는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70에서 73%였거든요. 너무 많이 떼가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의 칩을 만들 수 있다면 쟤들이 가져가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다 내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으니 많은 테크 기업들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인텔 각자 뭔가를 출시하겠다고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장이 네. 1월달 우리나라 장 상승할 때 네. 못 갔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행보했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쪽은 자꾸 새로운 기업들이 만든다고 하니까 내려가고, 그동안에 좀 쉬었던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자체 칩을 만든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횡보세를 보였는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메타가 다시 돌고 돌고 돌아 엔비디아와 손을 맞잡았다. 이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엔비디아의 락인 효과에 드디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묶였구나. 메타가 묶였다는 건, 메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M7 기업들 중에 가장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네. 근데 그 큰 기업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돈을 써도 지금 돈을 써서 칩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격차라고 하는 게 기술에 대한 초격차도 있겠지만 시간에 대한 초격차도 있거든요. 네. 내가 만약 우리 자체 칩을 만드느라 다른 기업들보다 AI 산업의 속도가 늦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와 손을 잡는 게 맞겠다고 계산을 때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타처럼 엄청나게 큰 캐펙스 투자의 기업이 엔비디아와 손 잡았다는 건 그 비용을 어디에 쓸 거냐? 엔비디아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서. 그런 엔비디아는 가장 큰 고민이 베라루빈 굉장히 스펙 좋지만 이걸 과연 누가 얼마만큼 살까 아직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메타가 2027년 나오는 베라루빈까지 싹 쓸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매출에 대한 걱정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메타는 돈을 쓴 입장이니까 네. 돈을 쓴 만큼 뽑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엔비디아는 돈을 받을 입장이니까 뭐만 하면 돼요? 생산만 하면 돼요. 되네요. 그러면 누구를 쪼으면 됩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쪼으면 됩니다. 혹은 마이크론을 쪼으면 돼요. 그러니 지금 이들의 뉴스가 미장은 굉장히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호재인 거죠. 저들이 자꾸 이제 뭐 달라 그랬다가 안 쓴다 그랬다가 또 달라 그랬다가 이런 과정들이 이들은 불편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소부장주들을 보신다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주를 정리를 한번 드렸어요. 기준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실적이 나아진 기업. 하지만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장을 이제부터 살 건데 어떤 종목을 살 거냐. 네. 그러면 괜찮은 기업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면 돈은 잘 버는 기업이어야 돼서 그냥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은 차라리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비싸서. 살 수 있으시려나? 사는 게 가장 좋지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부담되죠. 무섭죠, 사실. 그러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아직 덜 올랐고 그리고 더 오를 만한 명분이 있는 종목군들은 많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소부장 얘기로 좀 넘어가기 전에 네.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이제 저희 삼성전자의 뭐 증설이나 이런 걸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 증설이라는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증설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조금 무섭잖아요. 맞아.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또 증가하면 또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만약에 이 메타와 엔비디아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나왔으면 말 그대로 좀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될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설한다는 이야기를 안 할 뿐더러 반도체 장비주들에게 공시에 대해서 약간 함구해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내피셜이 아니라 어차피 자유공시거든요. 장비주들도 자유공시인데 그 공시를 왜 지금 숨기려고 하냐면 얼마만큼 증설을 했는지 보여주기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증설 과감하게 한다고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랬다가 디램의 가격이 훅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낸드 가격이 훅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이 또 갑자기 몇 분기 만에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좀 드러내는 뭐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제가 말했죠.
2027년 베라 루빈까지 메타가 다 사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러니까 2026년 팔 거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2027년도 걱정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금 증설을 하는 이유도 아마 이 2027년에 들어오는 물량을 맞추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증설은 엄청나게 큰 대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오히려 장비주들에게는 수혜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오히려 생각- 호재라고 봐도 되는. 근데 안 오른 기업 찾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계속 언급을 하신 소부장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또 삼성전기랑 LG 이노텍도 최근에는 또 반도체 쪽으로 그렇죠. 약간 사업 무게 중심으로 옮겼죠. 네. 그러니까 이쪽이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예전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뭐 많겠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좀 많았었던 이유가 모멘텀 부자라는 그 별명이 좀 있었죠. 특히 네. 삼성전기. 그러니까 갈만한데 못 가는 기업 하면 너도 나도 삼성전기를 뽑았었는데 이제 그 삼성전기가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오늘 삼성전기가 거의 뭐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최근 저희가 주도주의 창에서도 삼성전기 좋다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화려한 상승 슈팅을 좀 보여주는 날이라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삼성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시장의 1위가 누구냐면 무라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무라타. 무라타가 이제 이 MLCC를 만드는 기업 중에 1위 기업인데 이 기업이 우리가 쉬고 오는 날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네. 상승을 합니다. 3일 연속이요. 그렇죠. 와우. 상승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무라타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 분기까지 수요를 보고 가격을 올릴 거다. 가격을 올릴 거다. 가격을 올린다는 건 을의 입장에서 지금 가격을 올려도 갑이 그 가격을 쳐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시기라서 그쵸, 올리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기업 1위인 MLCC 만드는 이 무라타가 가격을 올리면 삼성전기도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 올려? 나는 안 올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안 오른 원자재 가격이 없잖아요. 네. 뭐 은도 올라, 구리도 올라, 뭐 여러 가지 산업재들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 삼성전기도 판가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무라타가 먼저 움직여줬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상승 추이는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 보시면서 그런데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많으신 그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상승을 하면 무섭다가 아니라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마인드가 더 센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런 대형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면 자연스레 한 내일과 내일 모레는 쉬어갈 수도 있겠다. 그 쉬어가는 걸 이용해야지. 이런 투자자가 많았다면 어느샌가 그러니까 쉬어가는 거 생각 안 하고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게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삼성전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삼성전기가 정말 사고 싶은데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면 MLCC도 소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반도체 디램하고 그 HB의 소부장이 있듯이 MLCC도 소부장이 있으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 네. 회사 신소재. 이름이 이쁘죠. 그러네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스 같고. 근데 이쁜데 이거 2차 전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속상한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도 드디어 심폐소생술을 좀 시킬 만한 뉴스가 온다. 왜냐하면 이 코스모 신소재가 이형 필름이라는 걸 만들어요. MLCC 그 표면에 붙이는. 근데 이 이형 필름을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삼성전기에 납품을 합니다. 전체 매출의 70%가 이미 삼성전기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삼성전기가 만약 고객사에 야 판가 인상해줘. 그래서 판가 인상을 받으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그 가격 상승분을 보답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 안에 덜 오른 거 찾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삼성전기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삼성전기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유사 기업이 이제 사막 콘덴서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사막 콘덴서에도 삼성전기에도 납품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는 생산 캐파가 되는 기업들을 체크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워낙 오르는 기업이 계속 가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오르는 기업에 대한 가격 부담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삼성전기가 이렇게 계속 잘 버텨주고 간다면 저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사막 컨덴서와 같은 기업들의 지금의 위치도 제법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침 딱 지금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또 소부장, 그러니까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걱정이 덜한데, 또 소부장제는 이제 과열에 대한 우려가 더 크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따라 올라왔다가 삼성전자만큼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걱정이 되신다면 그 기업의 4분기 실적을 한번 보세요. 4분기 실적이 특히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분기보다 늘어났다면 괜찮은데 늘어나는 속도가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그 종목은 상승 시에 비중을 좀 줄이거나 하락한다고 무조건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렵다. 결국 좀 잘 걸러내야 되겠네요. 거르는 게 필요하다.